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PMP 자격증 칠판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과정으로 해서 본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PMP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경력,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35시간의 수업을 수강을 해야지만 또 응시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현재 PMP 칠판 구성에 대한 180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어벙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합격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합격 전략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시험 결과는 지금 ITP에 오시면 한 달에 한 10건 정도의 최소, 그죠? 이거에 대한 합격 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같이 수강을 할 거고, 응시료는 10년 전이나 거의 20년 전이나 지금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현재 한 65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PMP 칠판으로 오면서 6판과 5판, 에자일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방법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칠판에 대해서 5일 동안 강의하는 데는 지금 제가 서치를 해도 없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아마 국내외적으로 아마 거의 최초로 5일 동안 내용이 거의 현재의 칠판으로 아마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매 분기마다 합격 후기를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 실전 모의고사를 제가 항상 추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문제는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기출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소송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출 문제라고 하는 기출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사실은 합격 후기를 해서 문제를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마 문제의 유사도는 거의 90%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그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현재 프로젝트 관리 및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그 대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주력 업종은 사업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에자일 쪽으로 해서 제가 국내 기업에 거의 한 200군데를 같이 강의했기 때문에 단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와 이론과 각 업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그 강의를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ICT 쪽으로는 정보관리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운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가 있죠, 그죠? 이쪽에서의 우리가 말한 PE,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쪽, 그죠? 이쪽으로는 국내 시장의 거의 80%를 저의 강의를 대부분 많이 수강하고 있는 것 같고, 오디트 쪽으로는 정보시스템 감리사 쪽으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2014년 정도까지 이베이와 팀원 쪽으로 직장 생활을 했고, 창업을 한 지는 2014년도에 제가 주식회사 ITP를 셋업했기 때문에 지금 한 6, 7년 정도 이렇게 해서 기업에 대한 운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32,000명 정도의 ICT 전문가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단 네이버닷컴 슬래시 81th, 이쪽 닷컴의 81th, 이쪽으로 오시면 PMP에 대한 대부분 자료와 ICT에 대한 기술사와 감리사 자료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죠. 그죠? 예전에는 IT가 하나의 서브 쪽에 좀 가까웠다면 지금 30년 동안은 거의 IT가 주력 분야로 가면서 사실은 IT가 PMBOK와 프로젝트 관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그죠? 사실은 이전에는 건설과 플랜트 이쪽에 사업 관리에 대한 이론이 더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IT 중심과 ICT 중심이죠. 우리가 말하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오히려 PMBOK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의했던 멀티캠퍼스나 뭐 KPC나 능률협회나 이런 우리나라의 학원과 기관들부터 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공공 쪽은 정보자원관리센터, 대전, ADD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 삼성전자 로지텍, 그다음에 롯데그룹, 한수원, 한전, 그다음에 한전 KDN,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 이런 많은 업체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 관리 쪽으로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강의는 아마 그냥 죽어 있는 이론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아마 실제 실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부터 5일 동안만 우리가 잘 수강만 하고 이해만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 업종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PM 실무까지
사업 실무까지 포함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네이버에 아마 검색을 하면 제가 쓴 책 한 10권 정도가 있어요. 일부 책은 또 베스트셀러로서 또 판매도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사겸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강의가 딱딱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쪽 업종에 오면 이쪽 업종에서 사용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먼저 협회 하나만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 PMP 시험과 응시를 하려면 이쪽 사이트에 가서 또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또 시험 신청에 대한 또 이메일 커뮤니케이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협회 하나는 PMI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그죠? 미국의 하나의 민간 협회인데 이쪽에서 만든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바로 PMP라고 하는 자격증이죠.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격 시험 이름이죠. 이쪽은 협회.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게 뒤에 아마 나오겠지만 PMBOK, 프로젝트 관리 바디 오브 날리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식 체계, 이 이름으로 PMBOK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세 개의 용어만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자, PMP라는 것은 자격증 이름, 협회 이름은 PMI, 이쪽에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의 지식 이름, 다 40년 동안 모아놓은 거죠. 그거는 PMBOK. 자, 세 가지 용어에 대한 디파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PMP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업관리, 그다음에 아랍이나 유럽 쪽에서 쓰고 있는 프린스2 이런 모든 자격증을 집대성해서 국제 표준으로 만든 게 ISO 21500. 따라서 ISO 21500은 국제 표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약간의 그죠? 디주르죠, 그죠? 이쪽은 디펙토가 아니라 디주르 기반으로 해서 집대성한 가이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 현재 PMBOK 칠판까지 나와 있고, 이거는 작년부터, 그죠? 작년부터 현재 올해까지 PMBOK 칠판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어렵죠, 그죠? 예전처럼 뭐 예측적 개발 모델 혹은 뭐 애잘 이거가 아니라 예측적 개발 모델 30%, 애잘 개발 모델 30%,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 40%, 이렇게 짬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그 모든 부분까지 다 같이 취합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강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재밌게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는 몇 분의 PM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그 PMI에서 만든 자격증 이름은 PMP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생 갓 졸업한 친구들을 위해서 CAPM 이런 자격증도 있고, 대규모의 프로젝트 집합 및 이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기반의 프로페셔널도 있고, 프로젝트 더하기 프로그램의 집합, 이걸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포트폴리오 기반의 PMP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할 수는 있는데 이쪽에 대한 니즈는 우리나라 한 10%밖에 없어서 저는 오히려 PMP와 CAPM, 그다음에 애자일 정도에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도 사업 관리도 같이, 회사의 기업 경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는 제가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중심의 프로페셔널에 대한 스케줄에 대한 자격증도 있고, 프로젝트 이슈와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강의의 오일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아마 강의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4년의 학부를 졸업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3년 동안의 프로젝트 경험을 입각해서 이분들만 응시 조건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해당하는 용어 통일을 할게요. 국내에서는 사업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먼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를 혼용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국내에서는 사업 관리,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먼트라는 표현을 쓸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용어에 대한 혼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어를 쓸게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보통 한 50%는 지금 사업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시험을 볼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운영 관리도 하나의 사업 관리, 프로젝트 관리의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력 카드를 시험을 신청을 하는 그 이력 카드 작성을 할 때부터 운영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사업 프로젝트 관리 이런 용어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그런 분들도 모두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프로젝트 관리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마추어틱하게 하시는 것보다 이론을 먼저 다 알고 접근하는 게 의사소통이나 전사의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전사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PMO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하나하나의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도 미리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듣고 갔다면 제가 거의 20년 동안에 프로젝트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이론을 먼저 배우고 한다면 훨씬 더 좀 세련되게 좀 더 갈등 구조를 안 만드는 좀 더 유능한 PM으로 사실은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응시 조건은 있고, 이 응시 조건이나 이런 건 ITP의 사이트에 가시면 FAQ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왔던 모든 질문 중에 20개만 제가 간추렸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 20개를 먼저 읽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질문의 100%가 다 중복되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20개만 모아놨으니까 20개를 읽고 질문을 해주시면 확 질문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5시간 이상의 프로젝트 전문 교육, 이 분들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P에 대한 뭐 교육이 됐든 프로젝트 실무 교육이 됐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 교육이 됐든 프로젝트 유사 교육이면 됩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그 오짓이나 그런 데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만 PM 실무나 이런 유사한 걸로 교육을 받고 시험 신청을 하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프로젝트 PMBOK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거기서 사용하는 어떤 의미와 가치,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지만 이 PMP 시험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에 대해서도 뭐 1, 2년 공부하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면 3, 4년 걸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합격을 했고, 사실 이 PMP 자격증도 저는 한 달 보름 정도 해서 붙었거든요. 근데 빨리 붙는 분들은 그 ITP 합격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해도 10일 만에 붙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이 PMP에 대한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2~3달이 적당한 것 같아요. 따라서 2~3달 정도 하고 붙는 게 제가 가장 좋은 ROI죠.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뭐 10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붙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의 공부를 할 거면 오히려 한 3개월 만에 붙고 6개월 동안은 좀 딴 거를 하는 게 더 좀 인생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그 정도 시험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합격률이 뭐 이렇게 기술사나 감리사 시험 문제처럼 6 내지 7%가 아니지 않습니까? 6 내지 7% 정도의 합격률이면 저는 그것은 인정. 네, 근데 보통 PMP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합격률 한 40%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2명 중에 1명은 바로 시험에 붙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2~3달 정도만 집중을 해주고 저의 강의만 이해를 해주면 거의 한 80~90%의 확률로 한 번에 붙을 수 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벙한 강의를 수강을 했거나 또 오프라인 강의를 한 번만 또 수강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만의 용어가 한 번으로 듣고 이해되는 수준은 또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대한 동영상도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한 2~3번 듣는 걸 저는 원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반복 소강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용어도 한번 다시 리커시브하게 돌아오면 그때서야 제가 제 용어를 왜 썼구나, 이게 더 진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한 번 듣는 것보다는 저의 20년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3번 정도 수강하는 걸로, 예,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ITP의 온라인으로, 그죠? 예, 온라인으로 교육을 같이 수강하시는 걸로, 예, 반복 수강하는 걸로, 예, 그렇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 시간은, 예, 그죠? 230분, 그죠? 230분으로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보통 쉬는 시간을 포함을 하면 4시간으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시험을. 요렇게 해서 60분 단위로 요렇게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60분, 60분, 60분. 요게 시간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시험을 본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의 문제의 개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작년부터 문제가 몇 개에서 몇 개로 바뀌었냐면 200개에서 180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개수는 20개가 줄어들었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건 동일한데, 예, 오히려 그죠? 문제의 개수는 20개가 줄어들었다. 요거를, 예, 참고 삼아서, 아니 참고가 아니죠. 예, 중요한 사항이죠. 그죠? 예, 중요한 사항으로,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00개에서 180개로 바뀌었고, 더불어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험이 같이 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합격 후기를 보면 언택으로 해서, 그죠? 온라인으로 해서 줌으로, 그죠? CCTV처럼 줌으로 해서, 그죠? 감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CBT로 보시는 분들이 컴퓨터 베이스드 트레이닝, 이렇게 CBT로 보시는 분들이, 그죠? 아니죠. 트레이닝 아니다. 테스트죠. 그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50%, 그다음에 광화문에 시험 가서 보시는 분들이 50%, 합격 후기를 보면 50대 50 이렇게 구분이 되고, 예전에는 쉬는 시간이 한 번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60분에 한 번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쉬는 시간이 60문제 끝나고 한 번, 60문제 끝나고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쉴 수 있네요. 그죠? 60문제, 60문제, 60문제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60문제는 끝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을 2번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합격 후기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고. 예전에는 사지선다 문제가 100%였죠. 그죠? 작년까지는, 그죠? 재작년까지는 사지선다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5개 중에 2개 선택. 이런 문제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매칭하는 문제, 그죠? 그 드래그 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문제를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주관식 문제는 지금 뭐 MPV 문제밖에 없죠. 그죠? 지금 학교 후기 보면 ROI MPV 프로젝트 선정하는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죠? 주관식 문제는 한 문제 정도 A, B, C, D 선택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장난치는 것 같아요. 뻔히 객관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주관식으로 하는 의도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고 싶은, 요게 이제 PMI 의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5개 중에 5개는 답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5문제는 컴퓨징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 후기 중에 이제는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런 문제 중에 5개는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점은 175개 가지고 T, AT, PT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따라서 합격 신청하는 방법은 합격 후기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바뀌잖아요. 그 부분은 거기를 참조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한번 그 부분도 다시 최근 특강으로 한번 다시 모아 볼게요. 그래야지만 또 약간 좀 영어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제가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격 기준으로는 약간 상대평가죠. 그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합격 후기를 보면 대부분 AT예요. 어부부 타겟. 그러니까 점수가 거의 상위
20% 안에 드는 합격 후기들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그 온라인으로 해서 몇 번 수강을 하시고 붙는 분들이 다른 오프라인 학원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 카페나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깐당깐당하게 붙는 분들이 그쪽은 좀 많은 것 같고, 저희 쪽 합격 후기를 보면 대부분 한번 가서 보세요. 대부분 AT가 전체 합격자의 80%입니다. 훨씬 고득점이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이나 합격 후기, 합격률, 이거는 제가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낫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 수강까지 되기 때문에. 예, 저의 강의는 어벙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깐당깐당하게 붙는 수준, 매번 좀 상대평가랑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래도 180개 중에서 130개 초반, 이 정도가 합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 뭐 제 시험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죠? 예, 따라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붙어야지. 뭐 두 번, 세 번 붙는 분들이 어쩌다가 합격 후기 보면 있는 거는 같은데, 저는 그렇게 좀 오래 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PMP 칠판 구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그 설명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그죠? 요건 제가 최근 칠판 강의할 때 특강으로 추가가 된 거죠. 그죠? 따라서 2021년도 PMP 칠판 구성을 보면 뭐 EF와 OPA 같은 용어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이 용어도 동일하게 같이 쓰고 있죠. 그죠? 다만 이런 게 추가로 들어왔나요? 그죠? 프로젝트 관리의 4가지의 가치,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성, 그다음에 정직하게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 이런 식의 4가지에 대한 약간 도덕책 같은 수준의, 그죠? 애자일에 우리 4개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플랜, 그죠? 12개의 원칙, 그죠? 프린서플이 나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가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PMP 칠판이 많이 레퍼런스 한 거예요. 그죠? 서로 간에 주고 받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PMP 칠판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합격 후기를 보면 이 4개가 뭐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죠? 따라서 저는 이거 4가지 암기할게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도덕책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예요. 그죠? 12개의 원칙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스튜어드십, 팀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가치 제공, 시스템적인 사고, 리더십,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테일러링 기능,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퀄리티, 그다음 프로젝트는 복잡하죠. 여러 개의 프로젝트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리콰이어먼트가 다른 거니까 이런 식의 컴플렉서티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고려, 그다음 프로젝트의 이슈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에 대한 애질리티를 제공하는 어댑터블리티, 그죠? 프로젝트에 대한 적응성과 다시 프로젝트를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복원력,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용어, 그다음에 변경 관리, 이런 거에 대한 12개의 원칙인데, 지금 합격 후기를 보면 12개의 원칙이 뭐냐 안 나오죠. 그죠? 이것도 그냥 이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 관리는 암기할 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의 강의 교환을 보면 기출문제 나온 건 다 빨간색으로 한 번씩 제가 체크해 놨잖아요. 그것만 암기. 그것만 하더라도 전체 10%가 넘습니다. 그것만 암기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가치, 이거에 대한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PM들은 다음과 같은, 그죠? 여기 지금 폰트가 좀 약간 어벙한데 8개의 영역, 8개의 도메인, 영어 표현은 도메인, 한글 번역은 영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영역은, 우리가 말한 영역은 에어리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CMMI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PMBOK에도 에어리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어리어라고 하는 한글 표현의 영역은 안 쓰려고요. 저는 그냥 영어 표현인 도메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관리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PM들은 다음과 같은 8개의 도메인을 잘 해야 된다. 첫 번째, 이해관계자 관리, 스테이크홀더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프로젝트 방법론은 애자일 방법론을 쓸 건지, 예측적 개발 모델의 워터폴 개발 방법을 쓸 건지,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쓸 건지, 반복적 개발 모델을 쓸 건지, 프로토타이핑 모델을 쓸 건지, 어떤 식의 개발 방법론을 쓸 거고, 어떤 식의 생명 주기가 있고, 그다음 프로젝트와 착수와 기획 단계, 영어 표현은 플래닝이에요. 계획 단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의 실행을 하는 작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수행해야 되며, 고객한테 인도물을 납품을 해주는,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 거고,
프로젝트에 대한 감시 및 통계,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률은 70%다. 이런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미저먼트, 측정은 어떻게 할 거고, 프로젝트의 언서터티,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많은 모델과 메서드, 그죠? 방법과 모델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일러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러블이죠. 인도물을 납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인공 산출물, 이런 결과물을 우리는 여기서는 아르티팩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티팩트라는 단어는 형상의 어떤 결과물, 이를테면 뭐 화면 결과서, 데이터베이스의 EID 같은 문서,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헬스에 대한 뭐 프로토콜, 뭐 이를테면 HL7에 대한 각각의 소 프로토콜을 주고받는 이런 식의 문서, 그 다음에 반도체면 뭐 램이면 램에 대한 설계 분석, N램이 됐든 R램이 됐든 뭐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노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거기에 대한 결과물,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에 대한 결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르티팩트란 단어를 쓸게요. 그세 경우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지금 합격 후기를 보면 거의 없어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칠판에 대해서 완벽하게 넘어가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늘부터 진행하는 강의는 오히려 더 앞서갈 거예요.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 제가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했던 경험과,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한지 사업 관리를 강의한 것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죠? 그런 이론도 다 묶어서 앞으로 나올 문제도 같이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오히려 지금의 문제보다 더 앞서갈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PMP 칠판에 대한 현재의 구성의 다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세 개의 도메인으로, 세 개의 평가 크라이테리아로 평가를 다시 때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피플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 강의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죠? 사실 어제도 강의하고 토요일도 강의를 해서 목이 쉬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제 강의장에 보통 기술사 강의를 하면 보통 한 번 강의할 때 한 30-40분 오잖아요. 앞에는 지금 한 4분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과외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 목소리 톤이 좀 높더라도 어봉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그렇게 해서 피플로 조직과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아까 뭐 아까 뭐 착수 프로세스, 계획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다음에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 우리가 예측적 개발 모델은 이런 5개의 프로세스잖아요. 물론 스크럼과 애자일 쪽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한 플래닝 미팅,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데일리 스크럼 미팅,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데모를 보이는, 그죠? 프로젝트 리뷰 미팅, 그다음에 스프린트에 대한 마지막 회고를 하는, 그죠? 마지막 회고를 하는 그죠? 회고 미팅, 뭐 이런 프로세스로 각각의 방법론들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프로세스로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는 두 번째 측면이고, 그다음에 EF와 OPA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환경적인 측면으로 이 PMP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죠? 지금 겨우 10페이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다가 오전 내내 PMP가 뭐냐 이러고 끝나는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일단은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한다. 그렇게 해서 6판과 예측적 개발 모델을 보면 프로젝트에 대한 PP 단계, 우리가 프로젝트 착수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을 누구를 할 건지에 대한 좀 약간의 의사소통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PP라는 용어를 써요. 프리 프로젝트 워크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이니시에이팅, 착수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착수가 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관리 계획서, 우리가 말하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통합을 하는 플래닝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익스큐션 단계를 가면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 이런 실행 프로세스를 거치고, 마지막에 프로덕트가 나오는 고객한테 인도를 하는 딜리버리를 하는 클로징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 과연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과연 ROI가 나왔는가, 진짜 밸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기획자가 뻥만 친 게 아닌가, 이것을 평가하는 프로젝트 평가 프로세스가 거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애자일은 사실 단계마다 하잖아요. 이것마저도 다 달라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측적 개발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러면서 애자일 프로세스가 요새 한 10년 동안 대세로 왔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세 가지 중심으로 할 거다. 예측적 개발 모델의 프리딕티브한 개발 프로세스와 애질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믹스한 하이브리드 개발 방법론,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5일 동안 수업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의 저술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술의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하여튼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책에 PMP 애자일 바이블, 이게 아직 판매 1위인데 사실은 좀 지금 칠판에 내용을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칠판사가 어디냐면 시대고시 기획인데 그쪽에서 자꾸 연락 와요. 그죠? 저는 지금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아무튼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올해 과연 상반기 안에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 책 사지 마세요. 그냥 저의 그 PMP 그 온라인 과정에 가면 제가 매번 업데이트 해놨잖아요. 그죠? 그 PDF로. 그죠? 책은 PDF를 앞서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까지 PDF나 PPT는 바로바로 반영이 가능한데, 책은 한번 출간이 되면 1, 2년이 뒤에 또 추가본이 나오는 거죠. 그 리비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책보다는 저의 어벙한 강의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해서 PMP의 저의 강의, 오늘부터 강의하는 교환을 보면 크게 카테고리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대한 스탠다드 부분이 파트 1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이게 PMBOK죠. PMBOK의 가이드, 이거가 두 번째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카테고리로.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첫 번째 파트로 오면 프로젝트 관리가 뭐냐, 이것부터 해서 프로젝트는 결국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밸류, 유용과 무용의 가치를 서비스가 됐든 무용이 됐든 유용이 됐든 딜리버리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여기 시스템 융합이라는 뜻이에요. A부터 Z까지 서로 조직과 프로세스와 EF와 OPA와 이런 많은 어떤 유무형 혹은 사람들 융합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고유한 시스템이 있는 거고, 저희 회사 ITP면 저희 회사만의 또 고유한 유니크한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잠깐 볼 거고, 그러면서 아까 강의를 했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가치와 원칙, PM의 역할, 이거를 다 묶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의 PMP 칠판은 요거의 일부만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다 모아놨어요. 그죠? 따라서 이 1, 2, 3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영어를 회원가입하면 영어 번호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교하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영어 버전의 아마 한 5배 분량이 여기 분량이에요. 그죠? 그것만 봐가지고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응용한 기출문제까지 여기 다 포함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세요. 오히려 이거를 보시면서 영어랑 같이 보는 게 더 좋다. 영어만 보고 이거 봤다가는 오히려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보시면서 이 중에 일부가 PMBOK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자, 여기 계신 PM님들 한 4분이 이제 고유한 또 캐릭터가 있을 거잖아요. 자기 캐릭터를 버리는 게 좋아요. 그죠? 어떤 배울 때는 오픈 마인드로 해서 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좋지, 자기 고집 피우면서 이거 내가 굳이 볼 필요 있어,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도 업계 1위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로 오면 서론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성과 도메인, 이게 있는데 지금의 성과 도메인은 8개만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하이브리드 성과 영역만 지금 PMBOK 칠판만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앞에 보면 책이 엄청 두껍죠. 엄청 두꺼운 이유는 가나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나까지 공부를 해야지만 다만 겨우 있는 이것만 있는 지금 PMBOK 가지고는 합격률은 50%죠. 그래서 예측적 개발 모델과 애자일 도메인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이 지금 가나의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1000페이지예요. 그죠? 여기가 지금 1000페이지 분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중에 다 3, 4 이 항목이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PDF가 됐든 교환이 됐든 추가적으로 다시 쉐어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한 번 듣고 오프라인 한 번 듣고 누가 압니까? 그죠? 그 사람이 천재도 아니고. 그죠? 따라서 저는 가나의 1000페이지 분량과 지금 업데이트 중인 다 항목 3, 4 결국은 칠판이죠. 그죠? 이 부분만 제가 수요일 날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계신 오프라인 내부는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13페이지가 오면서 제가 번아웃 되기 시작했어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제 책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거의 10년 동안의 PMP 기출문제는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실무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의 용어를 보면 도메인, 그 책은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 그 분야의 지식 영역, 여기서 말하는 건 날리지 에어리어에 이거를 그룹핑한 게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때 PM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액티비티 이런 걸 우리는 태스크란 표현을 쓸게요. 태스크. 그러면서 동인, 이때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에 대한 그 인에이블러 쪽에 이런 걸 우리는 동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근데 사실은 동인이라는 용어는 굳이 한글을 만들 거고, 왜 한글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영어로 100% 보시는 분들은 전체 보시는 분들의 5%밖에 안 돼요. 그죠? 지금 미국이나 지금 다른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ITP를 이용해서 보시는 분들도 실제 시험 신청을 한글로 하잖아요. 한글로 신청을 하면 그 영문으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부분 우리는 한글을 메인으로 해서 번역이 이상하면 영어를 보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영어를 보고 한글로 가서 보면 영어를 웬만큼 잘하는 분들 외에는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죠? 오히려 한글로 보고 영어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태스크 1번. 지금은 강의 교환의 목차가 아닙니다. 이 항목으로 PMP 시험을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people, process, 그 다음에 환경 요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people, 사람들에 의한 42%가 이거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1번에 보면 지금의 한 10페이지 정도는 그냥 퀵하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그 강의 교환은 그걸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이런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정도는 이 시간을 어차피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죠. 자, 다시 얘기하면 people이라고 하는 도메인으로 액티비티, 태스크는 갈등 관리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팀에 대한 리딩을 어떻게 할 거냐 태스크 2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팀이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서포트 해야 돼요. 우리 PM들은 그죠? 지원을 잘 해줘야 되죠. 이게 태스크 3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없죠. 그죠? 팀 구성원들한테 일부는 위임, 그죠? 우리가 말하는 여기 딜리게이션, 위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태스크 4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원이 프로젝트 관리와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와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이 있죠. 그죠? 그때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이거에 대한 게 태스크 5번이 되는 거고 프로젝트 팀은 항상 같은 팀으로 구성될 수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을 항상 같이 하는 이런 조직으로 구성하는 조직도 있는 반면에
프로젝트 할 때마다 여러 팀으로부터 멤버를 우리가 액퀴지션 획득을 해 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팀을 빌딩을 하는, 이렇게 구성하는 프로젝트 조직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태스크 6번 항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거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 이슈, 언서튼티, 불확실성, 그다음에 팀원의 어떤 탈퇴, 반항, 어떤 반대, 이런 다양한 어떤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PM 입장에서. 그죠? 이게 태스크 7번 항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내부만 하면 계약이라는 용어가 없죠. 여러분들 다른 팀하고 프로젝트 같이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서 씁니까? 당연히 계약서 안 써요. 그죠? 그런데 회사 대 회사가 되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지금 ITP도 제가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뭐 에듀 얘기가 나올 건데, 저는 지금 기술사나 감리사 이쪽 PMP뿐만 아니라 저의 사업 방향은 내년과 내후년은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포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과 내후년도에는 아마 전산지 공무원 시험까지도 ITP에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뭐 네이버의 클라우드가 됐든,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가 말하는 AWS가 됐든, 저는 그 업체하고 항상 계약을 뭐 매 분기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프로큐어먼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조달과 협상에 대한 내용이 태스크 8번 항목으로 들어갈 거고, 프로젝트의 어떤 의사 결정자, 우리 공공 프로젝트면 국민분들이 되겠고, 사업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제 기획서나 현업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스테이크홀더라는 표현을 쓸게요. 어떤 말뚝을 유지하고 있는 홀더, 이걸 우리는 스테이크홀더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들과의 우리는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이 항목이 9번 항목으로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이 생각, 저 사람은 저 생각,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좋은 성과가 안 되죠. 그죠?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뭐야? 우리 프로젝트 고울과 오브젝티브스는 뭐야? 이거에 대해서 많은 팀원들이 쉐어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뷰를 보고 하나의 고를 보고 갈 수 있게끔 팀을 빌딩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 공유 이해에 대한 구축, 이게 10번 항목이네요. 그죠? 그러면서 뭐 제조는 뭐 창원에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의사 결정은 미국 이베이에 있고, IT는 역삼동의 스타타워에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이베이 회사처럼. 이런 버추얼 팀이 요새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에 우리는 버추얼 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건데, 가상팀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이게 태스크 11번에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냥 누구는 지각하고, 오늘도 강의 시간에 5분 지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벌금을 물릴 거냐, 어떤 식의 룰을 될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집에 가면 저희 큰애가 지금 고3인데, 저희 집이 사실은 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데, 저희 애는 고3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걔한테는 그라운드 룰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3의 자녀분들하고의 좋은 관계 유지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그라운드 룰이 있죠. 그죠? 규칙이 있어요. 기본 규칙. 이게 깨가지고는 좋은 성과가 서로 안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민폐예요. 그죠? 이걸 우리는 팀 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거에 대한 규칙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볼 거고, 그러면서 그 이해 관계자가 또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그 분들과 그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의사소통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는 멘토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분들한테 또 사업 관리도 또 설명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태스크 13번 항목으로 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문서로 하고 계약에 입각합니까?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좀 잘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EI 항목, 우리가 요새 또 MBTI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다. 지금 합격 후기 보면 1년 사이에 MBTI 문제가 항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 PM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약한 게 이 감성 지능이에요. 제가 또 이게 또 뭐 사업도 하다 보고 뭐 이것도 하다 보면 남 얘기 들어주지를 못해요. 그죠? 제가 제일 약한 건데, 여기 계신 PM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감성지능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감성적으로 잘 이렇게 보다듬을 수 있는 PM, 진짜 유능한 PM이죠. 그죠?
인간 강경배가 제일 못하는 거죠. 태스크 14번이 되겠네요. 끝이 없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피플이었어요. 이 14가지의 항목으로 42%죠. 180개의 문제 중에 12개의 항목은 이걸로 평가를 하겠다. 사실 몰라도 돼. 그냥 문제만 잘 맞추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엘리먼트 항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50%는 뭐냐? 프로세스예요. 그죠? 프로세스. 거의 뭐 대다수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빨리 수행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저희 회사는 다 애자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긴급하게 들어온다고 그거를 바로 대응해 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렵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어전시한 긴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항상 안 돼. 그거 그거 회사 대표 제일 싫어하고 저도 제일 싫어하고 제가 우리 이제 팀원과 우리 사람들한테 야 그거 좀 급한데 어떻게 해줘.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노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근데 또 하다 보면 지금 네 거 바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회사의 대표가 되면 바로 테크 조직, PM 조직 바로 자르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 데리고 내가 회사 대표와 내가 회사의 실장과 본부장인데 그렇게 노만 하는 사람의 PM과 어떻게 일을 같이 합니까? 좀 그래도 좀 여하튼 간 해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인재산경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렵죠. 그죠? 태스크 1번. 우리 PM은 끝이 없어요. 그죠? 제가 강의하면서 여기 계신 네 분은 좀 느끼는 게 있나요? 전혀 지금 공 그렇고 지금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해는 되어요? 되어요? 거의 뭐 아무 얼굴 표정 없는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럼요. 우리 사이에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우리는 다 각각의 다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시간 걸리면 제가 바로 자릅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든지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관리. 우리가 인포멀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있고 포멀하게 의사소통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구두로 해야 될 게 있고 문서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의사소통 관리를 하는 용어로 쓰는 거죠. 종종 제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저한테 카톡으로 오거나 카페에 톡으로 오시는 글들 많잖아요. 저의 그 카톡을 보시면 읽지 않은 게 한 몇백 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읽었다가는 업무를 못 봐요. 왜냐하면 저는 1대 N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카톡에 왜 읽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감정 상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제 배우자마저도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뭐 사람이 하나인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관리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다음에 우리는 리스크와 우리는 프로젝트 할 때마다 리스크는 끝날 때까지 나와요. 론치하기 전날까지 리스크는 나옵니다. 모든 리스크는 계획하면서 다 나오지는 않아요. 진행하면서 나오지. 진행하면서 나오는 게 더 클걸요 아마. 이것에 대한 관리와 어세스먼트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높다 낮다부터 해서 프라이어리티가 몇이다. 이해관계자가 참여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야 너 왜 그렇게 판단했어? 야 네가 참여 안 했잖아. 이렇게 매일 감정 싸움 할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킬 거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 태스크 4번. 그러면서 프로젝트 버짓과 원가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프로젝트 태스크 5번.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관리, 엑셀로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할 건지, MS 프로젝트로 해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할 건지, 젠키스로 할 건지, 칸반 보드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일정 관리와 그의 어떤 방법론을 쓸 건지 태스크 6번. 프로덕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고객한테 결과물을 전송해주는 이걸 우리는 딜리버러블즈란 단어로 쓰는데 이렇게 인도물과 파이널 리저트, 파이널 서비스, 파이널 프로덕 이거 파이널에 대한 제품 따라서 인도물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아리팩트까지 포함한 거, 그죠? 형상 관리까지 모두 포함한 거가 우리가 인도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다음에 실제 결과물에 대한 측면에 오면 뭐 프로덕이라는 용어도 활용했었어.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태스크 7번에 대한 내용.
프로젝트 범위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태스크 8번에 대한 내용.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이것을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할 거냐,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이런 1+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런 걸 어떻게 모두 통합을 할 거냐. 태스크 9번에 대한 항목. 프로젝트에 대한 체인지와 요구사항 변경과 요구사항 추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스코프 크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변경 관리할 거냐. 태스크 10번에 대한 항목. 프로큐먼트와 조달 관리 어떻게 할 거냐. 11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인공적인 산출물, 프로젝트에 대한 아르티팩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12번에 대한 버전 관리 항목. 적절한 프로젝트 방법론과 실행 똑같은 얘기제예요. 그죠? 우리가 수평적인 걸 또 수직으로 또 평가하는 거니까 결국 많은 항목이 중첩되네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 항목에 대한 게 13번 항목.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 이걸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부르죠. 이게 IT면 IT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프로젝트에 대한 거버넌스가 확립이 됐는가? 회사의 구조가 됐든 어떤 프로세스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태스크 14번 항목. 또 나오네요. 그죠? 이슈 관리가 15번. 이거는 프로세스 항목으로 지금 관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프로젝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인생은 다음 프로젝트가 또 있고 또 있을 거예요. 그죠? 프로젝트에 대한 BCP에 대한, 그죠? 프로젝트에 대한, 그죠? 연속성, 그죠? 컨티뉴이티에 대한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문서로 할 수 있는 명백지가 있고 문서로 할 수 없는 암묵지가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명백지와 암묵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팀원과 회사의 조직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서 좀 더 거버넌스를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사실 PM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클로징 단계, 이런 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끝났는데 고객은 야, 너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페이지에 대한, 그죠? 종료와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그죠? 그리고 트랜지션, 전달을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17번 항목. 자, 그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50%를 차지하는 프로세스 측면이네요. 그죠? 읽어도 이게 속도가 안 나오나? 그다음에 비즈니스 환경적인 것.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의 내부에 우리 회사의 직원은 이제는 정직원이 됐든 외부 직원이 됐든 한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직원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지금 프로젝트와 지금 ITP 사이트와 지금 오프라인 수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술사 분들도 거의 한 20-30분이 우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환경으로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내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코로나나 환율이라든지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다는데 이런 식의 외부적인 환경, EF와 OPA에 대한 환경들이죠. 이런 걸 프로젝트 하다 보면 고려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오늘 잠깐 봤더니, 오늘 이거 업데이트 하려고 봤더니 지금 저 1달러당, 그죠? 1달러당 지금 1198원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1200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비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게 이제 8%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 하다 보면 CCTV 하다 보면 뭐 중국만 빼고 우리 그 국내외 규정 준수해야 돼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가 있는 거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뭐 카메라에 대한 규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얼마나 많습니까? 캐시 함수부터 해서 이런 식의 레귤레이션, 규정과 준수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거죠. 준수할 게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게 태스크 1번. 그다음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당연히 베니핏이죠. 프로젝트에 대한 편익과 밸류에 대한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후 평가할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이게 태스크 2번이네요. 그죠? 그러면서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태스크 3번. 조직 개편 발생하는 거죠. 그죠? 뭐 한수원이면 한수원, 한전이면 한전, 포스코면 포스코 조직 개편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그죠? 이게 태스크 4번.
얘기가 좀 늘어졌네요. 좀 스스로 마무리 단계로 가죠. 그렇지만 대부분 상황적인 문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4개의 가치, 12개의 원칙, 이게 뭐예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하는 게 뭐게요?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80%가 문제를 꼬아놨습니다. 꼬아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공부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 그 다음에 한글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거의 양반 수준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에 거의 한 50% 품질이 안 나오는 번역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 강의 교환을 보면 필수적인 영어는 같이 제가 항상 넣어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도 사실은 워딩하기도 귀찮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한글 번역의 문제가 영어 표현은 이렇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어 표현까지 써놓은 거죠. 그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영어 외의 영어 표현은 쓸 일도 없고 문제 볼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 교환이 일반 책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합격에 후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거 항상 체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합격 후기 올려주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죠. 사실은 제가 이 커피 쿠폰만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항상 고맙습니다. 진짜 합격 후기 쓰신 분들. 그다음에 합격 후기 쓰신 분들 보면 몇 주 쓰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최소 분량이 거의 A4 용지 한 장씩 써주셨죠. 누가 그렇게 써줍니까? 그죠? 그래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써주는 플랫폼이 지금 된 거예요. 그죠?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합격 후기 안 쓰실 분들은 합격 후기 읽지도 말라고. 본인은 읽고 그다음에 합격한 다음에는 합격 후기 쓰지도 않고. 그죠? 사실 PMI의 그 가이드를 보면 외부의 문제 후기나 문제 쓰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쓴다는 분들이 종종 후기 보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이러고 싶어요. 그럼 당신 PM은 그렇게 해서 합격 후기를 안 쓸 거면 왜 다른 사람이 쓴 합격 후기는 왜 다 정독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은 또 왜 저한테 합니까? 본인이 받지 않으면 본인도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죠? 따라서 저는 오히려 받고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거의 50만씩 추가적으로 되잖아요. 그게 사실 낭비죠. 그죠? 한 번 듣고 그리고 한 번 공유하고 그리고 한 번에 붙는 거. 이게 사실은 ROI가 나오고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시험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돈이 해외로 50만 원씩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200개에서 180개로 줄었고 사지선다 문제도 있지만 그죠? 오지선다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A, B, C, D까지. 그다음에 4개 중에 2개, 그다음에 5개 중에 3개 선택. 사실은 5개 중에 3개 선택은 지금 거의 없는데 가이드에 보면 나온다는 문구가 있어요. 지금은 3개 선택하는 문제는 거의 없는데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매칭하는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고 주관식은 한 문제 정도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항상 상한 문제가 이렇게 기술돼요. IT 회사에서, 플랜트 회사에서, 철강 회사에서, 헬스케어 회사에서, 메모리 회사에서 현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PM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항상 앞에 선호조로 붙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분에 한 문제 풀기도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후기 문제가 그 문구까지 다 설명해 놓은 후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설사 틀릴지언정 읽어가는 그죠? 리딩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죠? 그게 사실 장점이죠. 사실 후기는 문제의 유사도도 장점이지만 그 문제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더불어 영어 표현이 한 5, 6줄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린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드래그 하는 문제 7개 출제된다고 얘기했고 매칭 문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문제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좀 이따가 뭐 다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주관식은 프로젝트 4개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 뭐 가장 비율로 NPV 주어지고, 넷 프레젠트 분류 순 현재 가치 주어지고, 어떤 이익이 가장 큰 프로젝트를 고를 거냐. 그렇게 나왔던 게 작년 문제. 그다음에 올해나 최근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죠? 비율대로 나오죠. 기간은 또 차이가 두면서 ROI가 또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은 ROI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기간별 ROI까지 봐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기간이 짧으면서 ROI가 더 큰 베니핏이 큰 그 프로젝트의 A, B, C, D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봤자 한 문제니까 복수 선택은 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애자일 문제 50%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애자일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삼성전자나 많은 기업들이 다 애자일까지 갔잖아요. 그죠? 지금 해외까지 많이 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역 근처에 있는 다국적 보험회사의 애자일 전사 도입까지도 제가 서포트해서 재작년에는 한 회사가 다 애자일까지도 모두 바꾸는 이것까지 제가 강의를 다 했잖아요. 그 강의 내용까지도 저의 강의 교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애자일을 한 번 더 정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될 거니까 오히려 PMP 자격증보다도 더 오히려 가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죠? 저는 자신해요. 그죠? 그다음에 저의 마지막 직장의 티모는 제가 1, 2년 동안에 애자일 셋업까지 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살아있고, 또한 이베이 글로벌에서도 제가 애자일까지도 일부 프로세스 도입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ITO나 ITTO, 인풋, 트렌드 테크닉, 아웃풋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오더라도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으니까 그것만 암기해주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는 이런 합격 전략 필요합니다. 그죠? 암기할 거 암기해줘야 돼요. 그죠? 계산 공식도 나오고, EV 나오고, AC 나오고, PV 나오고, CPI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는 거, ETC 같은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의 강의 교환이 더 어렵게 나오는 것 같고, 사실은 뭐 대부분 합격 후기를 보면 암상까지 될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더 쉬워졌는데, 저의 모의고사나 빈출 문제 보면 거의 뭐 기술사 수준으로 문제까지 제가 꼬아놨잖아요. 그것까지 풀 수 있으면 이런 건 다 암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계산하는 문제는 쉽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수업 시간에 풀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면 될 거고, 대부분 상황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엔 100문제, 200개 중에 100문제였는데 지금은 180개 중에서 한 160개가 상황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0%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 중심으로 해서 붙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기를 다 했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암기 공식 같은 게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또 꼭 두 개에서 헷갈리거든. 따라서 암기할 것도 암기한다. 두 개 다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한 달이면 돼요. 한 달에. 거기서 한 달에서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얼마? 하루에 한 3시간씩. 거의 하루에 3시간씩 한 달?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일반 사람 기준이에요. 또 나는 또 머리가 안 좋은데요. 너 말 듣고 3시간 했더니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고 올게요. 20번은 오버고요. 3번만 보세요. 3번.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우리 종종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제가 기출문제로 분기마다 모의고사 넣고 있는데 그때 제가 180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등이 보통 몇 개 맞추는지 아세요? 아마 거기에 제 동영상에도 있지만 1등이 보통 120개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 모의고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130개 맞추는 분들은 그 다음날 시험 봐서 붙었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저의 모의고사는 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는 건 많은데 문제를 맞추기 위한 스킬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킬,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지? 이렇게 기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인데다. 따라서 실무만 알고 기술사 PMP 시험 붙었다? 제가 장담해 90% 떨어져. 그거는 실무야, 실무.
실무와 이론이 같이 섞일 때 우리가 좀 더 합격률이 높을 거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작성했던 저의 암기장에는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고, 오늘 오프라인 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숙제부터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요거를 카페에 올려야지만 오늘 퇴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PM님들이 야 네가 숙제까지 낸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뭐 제가 숙제까지 얘기하래, 그죠? 그냥 숙제는 와서 하는 거지 뭐. 따라서 제가 이베이 근무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베이 입사하기 전에 붙었죠. 예, 저는 이베이 합격하기 전에 붙었는데, 그때 이제 PMO 조직에 제가 과장으로 입사했죠, 그죠? 네, 과장, 그죠? 그 현대에서 과장으로 입사했는데, 이때 그 2명이 시험 봤었거든요. 2명은 어벙하게 한 번씩 또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람들 왜 떨어지지? 그렇게 어벙한 친구들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제가 2명의 특징으로는, 이 2명의 특징은 암기력은 저보다 2배는 좋아. 근데 문제 푸는 요령과 좀 이해 중심으로 좀 접근해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암기틱하게 오히려 시험을 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해요.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건 오케이인데, 암기만 뒷다 하는 건 오히려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예, 그죠? 그다음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암기장 아니죠? 지금 현재 그 메모장 들고 왔죠? 그래서 매일 같이 메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의 강의 교환에 직접 메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 판 정리하는 건 중요해. 본인의 스타일로.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리했던 게 이제 거의 54페이지, 거의 앞면 기준으로 54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페이지 정도면 다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PMP 7판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이때 붙은 것 같네요. 2000년도 초반에 붙었으니까 4판 내지 3판 정도? 3판으로 붙었네요. 3판으로 붙은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딴지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고, 저는 또 이게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책 이상으로 더 그 지식이 책과 PDF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알아야 돼요. 1번 프로세스로 아까 3가지 영역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는 이 순서대로 강의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PMBOK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저의 강의는 이 순서가 아니라 PMBOK와 그거를 20년 동안 묶어놓은 형태로 강의가 될 거다. 이게 1번. 하지만 실제 평가는 people, process, business environment, 이 3가지 측면으로 해서 아까 보니까 42%, 50%, 8%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 합격자는 대부분 AT예요. 자, 지난주도 합격 후기 올라온 거 보세요. 다 AT에 가 있지, AT. 따라서 그 사람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수강한 분들도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수강해도 대부분 AT죠. 따라서 그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훨씬 좋으니까 3번만 들으세요. 3번 반복적으로만. 예, 그것만 들으세요. 그럼 무조건 패스가 될 거다. 예, 그리고 등급은 NI, BT, T, AT 이렇게 4개로 그룹핑을 해서 평가가 되지. 점수 나온 결과를 보면 당신은 180개 중에 130개 맞췄다, 이건 없어요. 이렇게 그룹핑해서 도메인마다 평가를 하고, 이게 그래도 한 30-40% 안에 들어야지만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따라서 뭐 플레인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대부분 T나 AT 맞출 거니까, 이렇게 BT가 있다 하더라도 8%잖아요. 당락에 영향이 없다. 우리는 메인만 잘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격률이 80% 이상 보게 될 거예요, 그죠? 합격 후기는 이거 PDF 공유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합격 후기 게시판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AT가 됐든 타겟 안으로만 들어오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타겟 안에 있어야 돼. 이래 합격이 될 거니까. 자, 42%, 58% 얘기했죠. 합격 후기 얘기했죠. AT 얘기를 했으니까 시험교과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응시로는 요거 제가 업데이트 했어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은 139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세금을 추가를 했어요. 세금은 부가세가 10%예요. 그죠? 따라서 139불에 10%니까 13.9불. 요게 추가가 돼서 비용은 얼마? 합치면 152.9불. 요게 회원 가입비. 응시로는 405불입니다. 405달러. 이렇게 해서 합치면 557불, 558불 정도 되고, 하나로 하면 66만 원 정도, 이 정도 풀고. 여러분들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 제가 제공해주는 비용이 60만 원이잖아요. 충분히 가치 있어요. 시험 한번 보는 것보다도 훨씬 싸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메이저 오프라인 교육 학원 기관 가면 5일 강의 한번 보세요. 오프라인 5일만 하더라도 최소 90만 원 내지 1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묶어서 제가 장담해요. 품질도 거기보다 훨씬 좋아. 왜냐하면 거기 강의하시는 분 제가 알거든요. 훨씬 나아, 훨씬. 자화자찬이 아니라 저희 어벙한 강의가 더 좋을 거예요. 그거 합치더라도 66만 원이 아니지. 60만 원이니까 비용 아까워하지 마세요. 대신 전제 조건 한 번에 붙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래서 고집 피우지 말고 한 번으로 붙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금 모의고사가 분기마다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잘하셔도 사실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은 비용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다니시다가 모의고사만 ITP에 개인 돈 쓰고 붙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까지 지원 안 하니까. 그런 분들 많고, 지금 고객 ITP를 PMP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사가 누구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전, 한수원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ITP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일수록 더 많이 쓰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그냥 동영상 잘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24만 원, 25만 원. 제가 요거는 일부씩은 조정이 되어요. 왜냐면 신규 버전 올라오면서 비용을 제가 조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칠판 특강까지 올라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5일 동안 촬영할 거예요. 중간중간 끊으면서. 그걸로 해서 앞으로는 그거를 결제하시고 기존 거는 그냥 무료로 아마 제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업데이트가 되면 기존 거는 아마 밑으로 내릴 거고, 현재 7판, 6판, 5판 모두 통합되고 애자일까지 이걸로 아마 판매가 될 것 같고, 지금은 초창기라 줌으로 촬영할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촬영기사 부를 건데, 촬영기사 하루 부르는 데가 보통 기본적으로 150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5일 강의하면 편집 비용까지 하면 돈 1,000만 원. 그 정도가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줌으로만 촬영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품질 때문에 나중에 촬영 기사로 해서 촬영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얼굴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저의 어벙한 얼굴. 그다음에 애자일 쪽도 애자일 실행 가이드는 이걸로 되어 있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실행 가이드보다는 그냥 칠판에 포함되어 있는 애자일 수업을 들으세요. 별도로 결제 안 하셔도 될 거는 같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수강 같이 하면, 이거는 실무 중심으로 제가 묶어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전 직장인 팀원에서 했던 걸 아마 거의 하루 종일 그 약간 실무 중심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론과 실무 이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실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시험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 애자일을 이해하시면, 그래도 팀원 기업이 그래도 직원이 한 1,000명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애자일까지 한 거니까 여러분들 애자일 도입할 때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PMP 기출문제로 만든 모든 모의고사는 보시면 좋은데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5년 동안 분기마다 추가했잖아요. 이거 보다가 인생 끝날 수가 있어요. 결론, 역순으로 보세요. 역순. 최근 순으로. 이러면, 왜냐면 여기서 바쁜 분들도 있고 안 바쁜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가시면, 최근 걸로 해서 들어가시면 아마 최소한 한 4개만 보시면
충분히 다 붙을 거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의 50%가 다 나올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거의 제가 정답까지도 왜 정답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론 중심의 기출문제의 문제 푸는 테크닉까지 이렇게 하면 거의 붙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 분기 오프라인 추가할 거니까 그것도 같이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것도 좋다. 이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타 학원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막히면 카페에 질문해도 되고요. PMP 질문 게시판에 해주셔도 돼요. 질문을 안 해서 탈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제가 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의 게시판의 일부의 내용을 보면 참 질문 매너 없게 하시네요. 이런 글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감사합니다. 이 문구 없다고 저한테 야 너는 어떻게 답변도 그러냐 그러지 좀 마세요. 거기다가 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입니까? 그게 왜 답이다만 딱 두 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두 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PM님은 그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시간에 그 두 줄이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오히려 이해해 주는 게 그 PM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카페에 질문하셔도 제가 웬만하면 나중에라도 답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답변이 좀 늦어져도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다뤄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학교 후기는 무조건 읽으세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짧게는 7, 8개, 많으면 거의 한 17권까지 올라오잖아요. 고맙죠. 예, 꼭 합격 후기 읽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5일 동안 강의할 거고 비추님 중심의 문제는 다 포함을 할 거고 칠판 강의할 거고 이러닝 동영상 권한 줄 거니까 이거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했던 기업이 200군데가 넘기 때문에 따라서 ICT뿐만 아니라 반도체, 의료, 그다음에 한전, 플랜트, 건설, 현대건설 등등 이 분야에 쓰고 있는 모든 용어까지 애자일까지 모두 다 제가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면서 강의를 해줄 거니까 믿고 따라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PM으로서 이 정도의 자격증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직하거나 그럴 때 저 PM 업무를 했는데요. 이것보다 나 PM 업무 했고 PMP 자격증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 쪽에 이직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에서는 15%는 아랍이나 저쪽은 프린스2 자격증, 유럽 쪽은 그 자격증을 따고 우리가 북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때는 PMP 자격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거의 한 80%가 PMP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60만 원 정도 들어서 딸 가치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면서 비용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게 어벙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으로 해서 저의 어벙한 PMP 설명 거의 1시간 반을 했네요. 그죠? 이것으로 촬영은 마무리할게요. 기록 중지해서 마무리합니다.